대리대담을 통해 리, 이런저런 여러분의 고민을 대답해드리고 담장을 낮추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와, 이렇게 하면 제가 못한다고 이제. 대문을 깎아라. 리어카 끌고 대답하는 담백한 이야기. 약간 저는 이제 요즘에 하는 예술 단체가 약간 다원예술 쪽에 가깝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원예술에 관한 이제 음악은 음악에 대한 사업이 있듯이 다원예술도 다원예술에 관한 사업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공연 분야에서도 막 시각, 무용, 클래식, 대중음악 종류가 엄청 많은데 이걸 또 다원으로 빼버리면 다원은 또 융복합해야 되니까 사람도 많고 맞아요.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럼 이걸 따로 빼야 되는데 기관에서 이거를 사실 따로 빼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예산 규모나 여러 가지가. 어디도 끼지 못하는 약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강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너무 약점이 돼서 얘네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되게 이 장르와 뭐 이런 파트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 컨텐츠 자체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사실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시에서는 도에서는 뭐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예술인들은 많아지고 그런 콘텐츠를 만들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전문적인 담당자가 있느냐도 중요하고 예산을 태울 수 있느냐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또 하도 이제 기술이나 정책이랑 약간 이런 거랑도 예술이랑 다 융합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온라인 콘텐츠도 워낙 요즘에 나오는 애들은 휴대폰부터 먼저 보는 세대라고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알파 세대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알파. 지방에서는 또 너무 발맞춰 가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 융복합 지원하는 사업을 해봤거든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고민이 좀 많이 들었던 부분은 이게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산이 많이 들어서 좋은 공연을 했어요. 근데 그럼 이거를 재공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재공연을 하기 위한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지?가 사실은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단체에서 이걸 재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나? 이거 재공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 번 공연하고 이 공연은 없어지는 거죠. 맞아요. 근데 공연 예술의 또 제일 단점이자 그게 또 일회성이라는 맞아요. 게 어떻게 해야지 공연 예술이 일회성이 아닌 뭐 지속성이 있는 콘텐츠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이 좀 들고 너무 아깝잖아요. 좋은 콘텐츠인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게 그냥 공연 한 번 하고 끝나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오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진주문화관광재단은 저도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재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어요. 숙련도도 늘고 그럼 이게 콘텐츠가 돼서 그러면 따로 내가 공연을 올릴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공연 사업이 저희는 하고 있는 편이고. 진주로 이사 갈까요? 진주로 이사 오시는 거죠. 선생님께 추천드리는 거는 이 시즌제로 하는 건 어떨까? 이게 시즌 1을 하고 그 다음에 시즌 2, 시즌 3 정도까지는 해볼만 하다. 저는 실제로 이제 했던 게 한복 입은 소프라노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공연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음반을 낼 거예요. 네. 이제 만약에 곡을 하나를 작곡가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곡을 하나를 쓰더라도 그 곡이 사실은 한번 연주가 될 수 있고 그 곡을 토대로 오페라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곡을 토대로 이야기가 스토리텔링만 잘 되면 칸탄타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지역 문화에 또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술인들이 이 정산을 만약에 진행을 할 때 어떤 사업에 대한 정산을 진행을 할 때 예술인들 입장에서 정산을 한번 해보셨는가? 가 되게 궁금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술인 고용보험이 사실 보편화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예술인 고용보험이라는 게 이번 달에 만약에 공연을 했어요. 그러면 뭐 제가 이제 2022년 5월 달에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2년 6월 달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음 달에. 네, 그러면 그 고지서는 2022년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날라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정산을 하고 싶은데 정산을 한 달 안에 할 수가 없어요. 기관에. 맞아요. 기관에 있는 실무하시는 이제 뭐 대리님이나 뭐 주임님이나 그런 이제 담당자분들께서 약간 모르시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아, 이 고용보험 고지서가 이게 지금 안 날라와가지고 지금 못 내서 정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걸 이해를 못 하세요. 그 예술인 고용보험공단에 이제 전화를 해서 고지서 언제 날라오냐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건 또 대표자가 직접 전화를 해야만 고지서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담당자를 실제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어요. 맞아요. 아무것도 할 수 네. 없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고지서가 날라올 때까지. 그렇다는 거를 이제 또 기관 담당자분들 조금 알고 계시면 변명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사실 저희도 몰라요. 아, 왜냐하면 네네. 저희는 이게 기간의 프로세스가 제가 뭐 문서를 올리면은 경영지원팀에서 이게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 과정을 사실 정확하게 잘 몰라요. 네. 이게 고지서가 한 달 뒤에 나오는지 2달 뒤에 나오는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예술인 분들이 사실 전화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저희도 다시 한번 알아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 뭐 공단이나 그 예술인 복지재단이죠. 그쪽에 전화해서 이렇게 되는 게 맞느냐라고 절차를 한번 다시 확인하고 그럼 그에 따른 저희도 그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번에 선생님만 저한테 전화 오실 게 아니고 그 다음 사람도 전화 오실 거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고 그러면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근데 예술인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도 질문 엄청 많이 받아요. 네. 제가 엑셀로 만들어서 계산기를 만들어서 저희 네. 재단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 쓰니까 좀 문의도 줄고 좀 확실히 좀 편해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오차가 좀 있긴 했지만 네. 근데 그런 계산기가 이번에는 나왔더라고요. 네. 예술인복지재단 혹시 네. 보셨어요? 아, 네, 봤습니다. 그 계산기가 네. 나와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안 내고 훨씬 더. 시급했습니다. 네. 완전 시급했어요. 네, 시급했습니다. 훨씬 좀 수월해졌어요. 네. 재밌네. 괜찮네. 네.